(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기필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할 그러한 염원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은 39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불행하게도 해외의 유수한 언론들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반문명적인 국가에서 범직한 그런 타락한 선거운동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핵심에는 이재명 집권당 후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보도하기를 중요 범죄 피의자가 그의 공범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는 이 법망을 피해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면서 경박하고 궤변을 쏟아내는 일로서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를 피곤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이 수준인가, 검찰이 이 수준인가, 법원이 이 수준인가 개탄하고 있다 하고는 뉴스가 연일 해외 토픽을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갇혀서 우리끼리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런 후보도 있고 저런 후보도 있고 이재명처럼 정신질환적 요소를 가진 이런 미친경이 후보도 있고 우리끼리만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괜찮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G20 국가에 편입된 지 오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G20 국가에 편입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언론 자유,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풍요가 보장되는 G20 국가에 우리는 편입이 되었고,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G20 회의를 했던 그 특별한 그 회의장을 이 관광 코스로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G20 회의에 가담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G7, G7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코리아 이 7개 국가가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며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이 G7 국가에 등극했는데 이런 문명권 국가에 등극한 나라에서 반문명적인 이런 선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그것도 집권당 후보에서 선도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국가의 수치고 3월 9일 엄정한 심판으로 압도적인 다수표로 이런 자를 패퇴시키는 것만이 해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분명하다는 증거를 보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CNN 보도 등에 의하면 아주 정말 낯뜨거운 부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이재명 후보는 곳곳에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면 나에게 투표해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 G7 국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후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망신이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땅히 우리가 패배시켜야 됩니다. 6.29 이후에 이번에 8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그 중에서 딱 한 번만 예외가 있었고 그 외에는 선거일 100일 전 현 시점에서 지지율이 5 내지 10%로 1위를 달리는 후보가 낙선한 예가 노무현
이회창 대결 때 이회창 씨가 낙선한 경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회창 씨도 100일 전에는 노무현 후보보다도 10% 이상 훨씬 앞섰는데 마지막에 역전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일을 앞둔 이 시점에 이 지구를 떠나보내야 할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야당의 1위 후보, 2위 후보가 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정확히 진상을 알고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과연 진정 야권 후보냐 한 데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가 진정 야권 후보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대통령 후보 나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의 입으로 말한 일이 없습니다. 가령 박찬종식으로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그래 자유민주 질서를 회복할 것이며 그래야 내가 의사요 과학자로서 과학기술을 진행시키고 일련의 경제정책을 이렇게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도 야권 후보이고 단일화를 추진하는 한 주체로 인정해야 되겠는데 앞에 얘기는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돌아다니면서 나는 과학자고 기술자다.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은 본인과 가족 문제에 있어서 흠결이 많다. 나는 깨끗하다. 국민의 비호감도가 이재명 안철수인데 나는 비호감도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찍어라. 요 소리만 했지 3월 대통령 선거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패배시키지 않고 그걸 연장시키면 이 나라에 어떤 불행한 일이 온다.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뿐 아니라 그래 안철수 당신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진흥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인데도 이 사람은 촐랑거리고 다니면서 요 얘기만 하고 다니고 있다. 저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 찾아가가지고 따져볼 생각입니다. 뭘 따져야 되느냐. 이 사람이 후보 선언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 여러 나이 든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계신데 찾아뵙겠다고. 올 거 없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가 만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 진짜 야당이냐? 자, 박원순을 당선시킨 게 이재명입니다. 박원순이 당선돼가 1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완전히 서울시를 좌파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는 종당의 여자 문제로 자살케 했어요. 그게 다 안철수 때문에 박원순이 시장 됐고 서울시장이 좌파가 장악하게 됐고 오세훈 시장이 뭘 하려고 해도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이 장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국민 혈세가 좌파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하게 한 게 장본인이 너다 이 말이야 안철수. 그리고 2012년 선거에도 말이지 2012년 선거에도 문재인하고 단일화해서 문재인이가 박근혜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문재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려 세운 것도 너다 안철수. 그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촐랑거리고 나와가 결과가 어찌 되느냐. 홍준표 24, 안철수 너 20, 유승민 4, 너 셋을 합하면 48, 문재인 41. 그래서 너는 박원순이 당선시키고 문재인 2012년 후보 때 팔짱 껴고 지지해줬고 그래요. 다시 입후보해가지고 야당 표를 분열시켜서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지 않느냐.
그럼 너는 친여 인사지 어떻게 친야권 인사이냐 이 말이야. 그래,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후보 단일화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또 뻗대고 또 나가고 또 어깃장 놓고 하면 전 목사님 말씀대로 이놈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 박살. 제가 오늘 야구 방망이 하나 사갖고 올라 그러다가 안 사갖고 왔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내가 안철수 박살을 내는데 아니 터무니없이 박살 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말로 달래가지고 너희 진짜 야당이냐, 그 네 쪽으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너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국민 앞에 맹세코 이 얘기해라. 그러고 후보 단일화 그 방법에 끼어들어가고, 그런데도 또 어깃장 놓으면 한 30명 여러분 가운데 모셔가지고 제가 야구방망이를 30개 사서 이놈을 들고 가서 이놈을 치면 우리가 폭행죄가 되겠지만 너 이놈 이 갖고 우리 보듯이 네 종아리를 때려라. 종아리를. 박원순이 당선시킨 그 문재인 편의 선거,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이 당선시킨 이게 반역사적인 이 죄가에 대해서 네 스스로 죄값을 치러보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일화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도 가지고 있고 실천적 힘도 가지고 있고, 최후의 순간에는 박찬종 이름으로 광화문에 집회 허가를 신청해서 코로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거기 모여가 소리를 지르고, 이 집회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박찬종이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의 정신 상태를 참 이게 한번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정신과 전문의인 권영탁 박사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컴컴한데 한번 일어서 손짓해 봐요. 저의 친애하는 고등학교 후배고 모든 면에서 저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주치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정신과 의사니까 다음 기회에 이재명의 정신 상태를 한번 감정해보고, 안철수도 이상한 짓을 하면 안철수의 정신 감정도 한번 해보지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